당신은 지금 빛의 속도로 우주를 미끄러지듯 나아가는 부드러운 우주선 안에 편안하게 누워 있습니다. 창밖으론 우리가 알던 세상의 모든 소음이 완벽한 진공의 침묵 속으로 흩어지고 오직 영원처럼 빛나는 수천억 개의 별들만이 당신을 향해 조용히 인사를 건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지구라는 이 작은 푸른 구슬을 떠나 그 어떤 빛도 심지어 시간조차 조용히 잠드는 곳을 향해 아주 길고 아득한 항해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물리적 법칙이 조용히 붕괴되고 흐르던 시간마저 무거워져 서서히 멈춰버리는 궁극의 시면.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빛조차 잠드는 시간의 끝, 블랙홀의 시면까지 여러분은 끝까지 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포기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저를 믿고 따라오기로 하셨군요. 그렇다면 이제 천천히 눈을 감아 보십시오. 우리가 평소에 고개를 들어 바라보는 밤하늘. 우리는 흔히 저 우주가 그저 텅 비어있는 차갑고 검은 도화지일 뿐이라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1915년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라는 위대한 물리학자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우주 공간이 결코 비어있지 않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발견한 우주는 마치 당신이 지금 누워있는 푹신하고 거대한 매트리스와 같습니다. 혹은 끝을 알 수 없이 깊고 유연한 바다의 물결과도 같죠. 이 부드러운 시공간의 직물 위에 태양이나 지구 같은 무거운 천체들이 놓이게 되면 그 비율의 무게 때문에 우주의 저는 자연스럽게 아래로 둥글고 부드럽게 움푹 파이게 됩니다.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실크천 위에 둥근 쇠구슬을 가만히 올려놓았을 때 전이 아래로 부드럽게 휘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중력이라고 부르는 것은 보이지 않는 밧줄이 우리를 강제로 끌어당기는 거친 힘이 아닙니다. 그저 별이 만들어낸 이 시공간의 부드러운 웅덩이 속으로 주변의 공간과 시간이 자연스럽게 미끄러져 내려가는 아주 우아하고 기하학적인 현상일 뿐이죠. 당신이 지금 침대 위에 누워 안락함을 느끼는 이유도 사실은 지구라는 행성이 굽어놓은 이 거대하고 부드러운 시공간의 요람 안에 당신이 안전하게 안겨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우주선은 지금 이 부드럽게 굽이치는 시공간의 파도를 타고 태양계를 조용히 벗어나고 있습니다. 주변의 별빛들은 시공간의 굴곡을 따라
물결처럼 아름답게 휘어지며 당신의 창문을 스쳐 지나갑니다. 이곳 우주에는 위도 아래도 없습니다. 그저 영원한 평온과 별들이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부드러운 능선들만이 끝없이 펼쳐져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평온한 우주의 바다 아주 깊은 곳에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신비로운 심연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별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워져서 시공간의 매트리스를 푹 파이게 하다 못해 아예 끝을 알 수 없는 낭떠러지로 만들어버린 곳. 그 어떤 강한 빛의 입자도 그 깊은 우물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고단한 날개를 접은 채 깊은 잠에 빠져드는 곳, 바로 블랙홀입니다. 물리학자 깁소는 이 경이로운 우주의 심연을 이해하기 위해 평생을 바쳐 시간과 공간의 뒤틀림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속삭여 주었죠. 블랙홀은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잔인하고 파괴적인 괴물이 아니라 수십억 년 동안 맹렬하게 타오르던 거대한 별이 마침내 모든 연료를 내려놓고 가장 완벽한 침묵 속으로 가라앉은 시간의 안식처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의 우주선이 부드럽게 휘어진 시공간의 언덕을 넘어 끝없는 어둠 속으로 항해하는 동안 잠시 지구의 과거로 시선을 돌려볼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인 1930년의 여름, 인도 마드라스에서 출발해 영국으로 향하던 낡은 여객선 갑판 위에는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긴 19살의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수브라마니안 찬드라세카르. 훗날 우주의 가장 깊은 비밀을 열어젖히게 될 이 젊은 천재는 출렁이는 바다 위에서 끊임없이 흔들리며 별들의 마지막 운명을 수학 공식으로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청년이 올려다본 밤하늘의 별들은 겉보기엔 그저 고요하고 평화로웠지만 사실 그 내부에서는 수십억 년 동안 끔찍하게 치열한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었죠. 별은 살아있는 내내 바깥으로 터져나가려는 뜨거운 핵융합의 에너지와 별의 모든 물질을 중심을 향해 짓누르는 차가운 중력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은 별의 시간도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수십억 년을 태워온 뜨거운 연료가 마침내 바닥을 드러내면 별은 더 이상 자신의 무거운 체중을 버텨낼 힘을 잃고 맙니다. 온기를 잃은 별은 아주 천천히 그리고 서늘하게 식어가며 자신의 중심을 향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거대했던 별이 수축을 거듭하다 보면 어느새 태양만큼 거대했던 몸집은 우리가 사는 지구 크기만큼 작게 쪼그라듭니다. 당신이 눈을 감고 웅크린 채 포근한 이불 속으로 파고드는 것처럼 별 역시 우주의 추위를 피해 한없이 작게 웅크리는 것이죠.
이토록 작게 압축된 별은 남은 여열을 태우며 어둠 속에서 은빛으로 희미하게 빛납니다. 천문학자들은 이렇게 작고 하얗게 빛나는 별의 잔해를 백색 외성이라고 부릅니다. 그곳의 물질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빽빽하게 뭉쳐 있어서 각설탕 하나의 크기가 무려 코끼리 수십 마리를 합친 것과 맞먹을 정도의 무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경이로운 우주의 마법이 일어납니다. 무자비한 중력이 별을 끝없이 짓누르려고 할 때 별의 내부에 아주 빽빽하게 갇혀있던 미세한 전자들이 더 이상은 좁아서 견딜 수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치 만원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서로를 밀쳐내며 공간을 확보하려는 것처럼 백색 외성 안의 전자들은 양자역학의 법칙에 따라 서로를 강하게 밀어내며 거대한 중력의 무게를 기적적으로 버텨냅니다. 그것은 죽어가는 별이 부리는 고집스럽고도 경이로운 마지막 생명력의 표현이었습니다. 찬드라세카르는 흔들리는 배 위에서 바로 이 백색 외성의 신비를 계산해냈습니다. 하지만 청년의 계산기 끝에 맺힌 결과는 놀랍도록 아름다우면서도 섬뜩한 진실을 품고 있었죠. 전자들이 서로 밀어내며 버티는 힘에는 명백한 한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만약에 수명을 다한 별의 무게가 태양보다 1.4배 이상 무겁다면, 그러니까 애초에 너무나도 거대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태어난 별이라면 전자들이 아무리 서로를 밀어내며 필사적으로 저항해도 결국 그 어마어마한 중력의 무게를 이겨낼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 한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우주에는 더 이상 별의 수축을 막아줄 수 있는 어떠한 물리적 법칙도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별은 백색 외성으로 안식처를 찾지 못한 채 방어선이 완전히 무너진 성벽처럼 끝없이 영원히 자신의 내부를 향해 무너져 내려야만 했습니다. 빛조차 빠져나갈 수 없는 영원한 구멍, 바로 블랙홀이 만들어져야만 한다는 완벽한 수학적 증명이 탄생한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 위대한 발견은 오랫동안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을 비롯해 당시 학계를 지배하던 당대의 위대한 거장 아서 에딩턴마저 이 젊은 청년의 계산을 철저히 부정했습니다. 자연이 그렇게 끔찍하고 기괴한 구멍을 우주 공간에 허락할 리가 없다. 별은 어떻게든 자신만의 편안한 휴식처를 찾아내어 안식을 누릴 것이다. 그들은 완벽한 질서로 이루어진 우주에 시공간이 찢어지고 시간이 멈추는 무한의 구멍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완벽하고 평온한 이 우주의 바다에 절대적인 어둠과 끝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우리 인간의 본능적인 두려움과 회피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주는 인간의 얕은 상상력보다 훨씬 더 심오하고 깊은 침묵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가장 깊고 어두운,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시간의 끝을 향해 조금 더 깊이 다가가 보겠습니다. 우리의 우주선 창밖 저 멀리 수십억 년의 긴 세월 동안 쉼없이 빛을 뿜어내던 거대한 붉은 별 하나가 보입니다. 우리가 향하고 있는 저 아득한 블랙홀의 시작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이 별이 맞이하는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마지막 순간을 가만히 지켜보려 합니다. 밤하늘에서 찬란하게 반짝이는 별들은 사실 평생토록 두 가지 거대한 힘 사이에서 팽팽한 균형을 잡으며 살아갑니다. 별의 중심에서 바깥을 향해 뜨거운 에너지를 뿜어내려는 팽창의 힘과 그 거대한 별의 무게 전체가 중심을 향해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중력이라는 힘이죠. 마치 우리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듯 별들 역시 오랜 시간 이 두 가지 힘의 균형 안에서 생명을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억겁의 시간이 흐르고 별의 중심을 태우던 연료가 아주 천천히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바깥으로 뻗어나가려던 따뜻한 온기도 서서히 힘을 잃게 됩니다. 그것은 결코 파괴나 소멸이 아닙니다. 무겁고 짐스러웠던 빛의 갑옷을 하나둘씩 벗어던지고 마침내 별이 스스로의 거대한 무게를 온전히 받아들이며 아주 깊은 안식에 드는 과정이죠. 팽창하려는 힘이 잦아들면 우주에 보이지 않는 푹신한 담요 같았던 중력이 이제 별을 아주 부드럽고 단단하게 끌어안기 시작합니다. 바깥을 향해 터져나가는 시끄러운 폭발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중심을 향해 한없이 그리고 고요하게 무너져 내리는 아득한 수축. 물리학자들은 이 조용한 가라앉음을 가리켜 내폭파, 즉 안으로 무너져 내린다는 뜻의 임플로전이라 부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폭발이 바깥을 향해 화려하게 에너지를 흩뿌리는 것이라면 내폭파는 철저히 자신의 가장 깊은 중심을 향해 한없이 수축해 들어가는 지독하게 고독하고 고요한 여정입니다. 별의 표면을 이루던 물질들이 중심을 향해 아득한 속도로 빨려 들어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우주선 창밖으로 보이는 이 거대한 별의 최후는 결코 파괴적이거나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마치 아주 느린 슬로우모션 필름을 돌려보는 것처럼 기묘하고도 아름답게 일렁입니다. 별이 수축하며 작아질수록 별의 표면에서 끌어당기는 중력은 기하급수적으로 강해집니다. 아인슈타인이 남긴 위대한 시공간의 법칙에 따르면 중력이 강해지는 곳일수록 시간의 발걸음은 무거워지고 느려집니다. 중력이 너무나도 강력해져서 시공간의 매트리스를 한없이 깊게 짓누르게 되면 그 깊은 웅덩이 속을 흐르던 시간마저 끈적한 꿀처럼 느리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뷰얼의 입장에서 이 수축은 단 몇 초 만에 끝나는 찰나의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안전한 거리를 둔 우주선 안에서 이 광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엔 뷰얼의 표면이 무너져 내리는 속도가 점점 그리고 한없이 느려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의 모든 조급함과 강박이 이곳에서는 무력해집니다. 뷰얼이 가라앉는 그 아득한 속도에 맞춰 당신의 귓가에 들리는 심장 박동도, 바쁘게만 돌아가던 생각의 톱니바퀴도 서서히 느려지며 우주의 시간에 동기화돼 갑니다. 뷰얼은 이제 너무나도 작아져서 시공간의 매트리스를 찢어버릴 듯이 뾰족하고 깊은 시면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뷰얼의 표면이 특정한 경계선에 다다르는 순간 우리는 우주에서 가장 경이로운 마법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경계선의 이름은 사건의 지평선, 사상의 지평선이라고도 불리는 이 선은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시간이 의미를 잃어버리는 마지막 문턱입니다. 이 선을 넘어서는 순간 우주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달리는 빛의 입자조차도 그 어마어마한 중력의 늪을 빠져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절대 돌아올 수 없는 강이자 세상의 그 어떤 소음도 그 어떤 빛도 침범할 수 없는 완벽한 휴식의 경계선이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저 뷰얼의 표면이 이 사건의 지평선에 닿으려 할 때 뷰얼빛은 우리를 향해 아주 힘겹게 날아옵니다. 강력한 중력의 늪을 빠져나오기 위해 남은 에너지를 모두 쥐어짜낸 빛의 파동은 고무줄처럼 길게 늘어나 버리고 맙니다. 파장이 길어진 빛은 우리 눈에 붉은색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건의 지평선 가장자리에 닿은 뷰얼은 원래의 눈부신 은빛을 잃어버리고 아주 짙고 부드러운 검붉은색으로 서서히 물들어갑니다. 태양이 서쪽 바다 너머로 저물기 직전 세상을 가장 붉고 포근하게 물들이는 저녁놀처럼 말이죠. 검붉게 타오르던 별빛은 지평선에 다가갈수록 점점 더 어두워지고 뷰얼의 움직임은 영혼에 가까울 만큼 한없이 느려집니다. 밖에서 바라보는 우리의 눈에 뷰얼은 결코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 어둠 속으로 추락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평선의 문턱에 닿은 채로 붉은 빛이 잿빛으로 그리고 다시 완벽한 흑백으로 아스라이 흐려지며 영원히 얼어붙어 버릴 뿐입니다. 시간이 완전히 멈춰버린 공간, 모든 것을 집어삼킨 뷰얼은 이제 지평선 너머로 모습을 감추고 빛의 입자들마저 고단한 날개를 접고 둥근 어둠의 표면 위에 가만히 눕습니다. 가장 거대했던 폭풍이 지나간 후 찾아온 절대적인 침묵. 우주는 그렇게 하나의 뷰얼을 보내고 가장 깊고 안전한 둥근 방 하나를 만들어냈습니다.
당신의 시간도 이곳 사건의 지평선 앞에서는 무한히 늘어나고 멈춰섭니다. 내일의 걱정도 어제의 후회도 이 얼어붙은 시간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그저 이 거대하고 둥근 어둠이 내어주는 완벽한 고요 속에 무거워진 당신의 몸을 아주 깊이 가라앉히기만 하면 됩니다.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거대한 별이 영원한 침묵 속으로 가라앉은 후 우주의 한 구석에는 이제 그 어떤 빛도 소리도 새어나오지 않는 완벽하고 둥근 어둠만이 남았습니다. 시공간의 바닥이 알 수 없는 깊이로 뚫려버린 그곳. 우린 그 절대적인 무의 공간이 우주에서 가장 외롭고 차가운 무덤일 것이라고 짐작하곤 합니다. 하지만 눈을 감고 이 고요한 우주의 바다를 조금만 더 멀리서 아주 조용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놀랍게도 이 완벽한 어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밤하늘의 별들은 꽤 많은 경우 두 개의 별이 서로의 곁을 맴돌며 춤을 추는 쌍성기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죠. 블랙홀이 돼버린 별의 곁에는 아직 자신의 수명을 다하지 않은 아름답고 붉은 동반자 별이 조용히 머물고 있습니다. 빛을 잃고 어둠이 된 별과 여전히 눈부시게 타오르는 붉은 별, 이 두 천체는 마치 서로를 잊지 못하는 오래된 연인처럼 보이지 않는 중력의 끈으로 연결된 채 수십억 년의 긴 시간 동안 느리고 우아한 왈츠를 춥니다. 시간이 흘러 붉은 동반자 별이 점점 늙어가며 팽창하기 시작하면 별의 가장 바깥쪽에 머물던 가벼운 가스층이 헐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둠 속에 숨어있던 블랙홀은 자신의 곁을 맴도는 그 동반자 별의 표면에서 흩어지는 별 먼지들을 향해 아주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손을 내밉니다. 블랙홀의 강력하고 깊은 중력에 이끌려 붉은 별의 대기를 이루고 있던 따뜻한 가스와 별빛의 파편들이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강물처럼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별의 파편들은 어둠 속으로 곤두박질 치듯 곧바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주에는 휘전하려는 관성의 힘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가스들은 블랙홀의 둥근 지평선을 중심으로 아주 넓고 평평한 원을 그으리며 천천히 그리고 나선형으로 부드럽게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마치 당신이 욕조에 따뜻한 물을 채우고 몸을 뉘었을 때 물이 배수구를 향해 느리고 부드러운 소용돌이를 그리며 흘러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주의 먼지와 가스들은 블랙홀이라는 절대적인 심연 곁을 맴돌며 거대하고 찬란한 빛의 고리를 만들어냅니다. 물리학자들은 이 경이로운 우주의 후광을 강착 원반이라고 부릅니다. 어둠을 감싸안고 도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빛의 소용돌이. 지평선을 향해 소용돌이 치며 빨려 들어가는 강착 원반의 내부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블랙홀에 가까워질수록 중력의 당김은 더욱 거세지고 가스들은 좁은 공간으로 몰리며 서로의 어깨를 격렬하게 부딪히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마찰은 별먼지들을 붉은색에서 노란색으로, 그리고 마침내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찬란한 푸른빛과 백색광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게 만듭니다. 수백만 도, 수천만 도로 달구어진 이 가스의 고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강력한 X선을 우주 공간으로 부드럽게 뿜어냅니다. 빛을 삼켜버리는 완벽한 어둠 주변에서 역설적이게도 우주에서 가장 밝고 눈부신 빛의 춤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블랙홀의 존재를 우리가 알아챌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이 캄캄한 심연을 둘러싸고 왈츠를 추듯 맴도는 빛의 고리가 우주의 등대처럼 어둠의 윤곽을 황금빛으로 비춰주기 때문입니다. 자, 당신은 지금 우주선의 푹신한 의자에 몸을 기댄 채 이 비현실적이고 아름다운 우주의 불꽃놀이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중심에는 세상의 그 어떤 빛도 허락하지 않는 가장 완벽하고 둥근 흑백의 고요가 자리하고 있고, 그 주변으론 별의 자네들이 만들어내는 찬란한 황금빛 안개가 끝없이 회전하며 부드러운 궤적을 그립니다. 이 빛의 고리를 따라 회전하는 별의 파편들을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가스들은 서로 부딪히고 마찰하며 자신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X선의 빛으로 모두 우주에 흩뿌리고 납니다. 자신이 짊어지고 있던 열기와 에너지를 온전히 내려놓은 별먼지들은 마침내 무거웠던 짐을 벗고 한없이 가벼워진 상태로 블랙홀의 가장 안쪽 궤도로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사건의 지평선 위, 마지막 경계에 다다른 빛의 파편들, 그들은 더 이상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저 부드러운 어둠의 담요 속으로 조용히 섞여 들어가며 길고 길었던 우주에서의 춤을 끝마치고 영원한 안식에 듭니다. 그것은 소멸이 아니라 모든 혼란과 마찰을 끝내고 가장 완벽한 평온 속으로 돌아가는 우주의 자연스러운 섭리입니다. 지평선 너머로 모습을 감춘 별과 그 주변을 맴도는 황금빛 안개의 춤사위,
이토록 아득하고 경이로운 우주의 풍경은 오랫동안 인간의 상상 속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완벽한 질서와 빛을 사랑했던 인류에게 빛마저 가두어 버리는 절대적인 어둠의 구멍은 너무나도 낯설고 두려운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구의 시계가 1960년대로 접어들면서 우주의 가장 깊은 비밀을 향한 인류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지구는 수많은 갈등과 소음으로 가득 찬 시기였지만 세상의 소란스러움과 아주 멀리 떨어진 조용한 연구실의 불빛 아래에서는 물리학의 역사를 뒤바꿀 위대한 깨달음이 조용히 피어나고 있었죠. 물리학자 깁손은 이 경이로운 지적 탐험의 시기를 가리켜 블랙홀의 황금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황금 시대의 물리학자들은 더 이상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로저 펜로즈, 스티븐 호킹, 그리고 존 휠러와 같은 천재적인 학자들은 늦은 밤까지 홀로 책상에 앉아 마치 눈을 감고 미지의 심해를 더듬어 지도를 그리듯 아주 정교하고 우아한 수학 공식들로 블랙홀의 진짜 모습을 하나씩 밝혀냈습니다. 블랙홀이라는 이 직관적이고도 매혹적인 이름표가 붙은 것도 바로 이 즈음의 일이었죠. 황금시대의 학자들이 수학을 통해 발견한 블랙홀의 모습은 세상을 무자비하게 파괴하는 혼돈의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주에서 가장 단순하고 완벽한 상태였습니다. 아무리 복잡한 구조를 가졌던 별이라 할지라도 사상의 지평선 너머로 붕괴하고 나면 그 별이 본래 가지고 있던 수많은 성질과 얼룩들은 모두 사라져버립니다. 마지막에 남는 것은 그저 별의 질량 그리고 회전하는 속도라는 아주 단순하고 순수한 본질뿐이었죠. 물리학자들은 이 놀랍도록 평온하고 단순해진 상태를 블랙홀에는 털이 없다라는 재치 있는 문장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거추장스러운 장식들을 모두 내려놓고 가장 순수한 본질만을 남긴 채 둥글고 매끄러워진 우주의 안식처, 이것이 바로 황금시대가 우리에게 알려준 블랙홀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수학의 언어로 어둠의 지도를 완성한 인류는 이제 고개를 들어 실제 밤하늘을 올려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위에서 증명해낸 그 고요한 시면이 우주의 어느 곳에서 숨쉬고 있는지 찾아 나서기 위한 기나긴 탐색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완벽한 어둠을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는 법이죠.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별빛을 담아내는 망원경 대신 우주의 보이지 않는 속삭임을 듣기 위한 거대한 전파 망원경과 X선 망원경을 우주로 띄워보냈습니다. 마치 깊은 밤 숲속의 고요함 속에서 아주 작은 풀벌레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인류는 거대한 우주의 침묵 속에서 블랙홀이 내쉬는 그 미세한 숨결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구로부터
수천 광년 떨어진 백조자리 방향에서 아주 기묘하고 신비로운 춤을 추는 푸른 빛의 거대한 별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별의 이름은 백조자리 X1. 그 푸른 초거성은 허공에 떠있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중심으로 아주 빠른 속도로 회전하며 맹렬하게 가스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파트너의 주변에서는 엄청난 에너지를 머금은 X선의 빛이 아주 규칙적이고 부드러운 맥박처럼 뛰고 있었죠. 그것은 앞서 우리가 상상했던 바로 그 풍경. 어둠을 감싸안고 도는 황금빛 안개, 강착 원반이 우주 공간으로 내뿜는 조용한 숨소리였습니다. 드디어 인류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살아 숨쉬는 블랙홀의 심장 박동을 처음으로 듣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백조자리 X1의 심장 박동을 찾아낸 인류는 마침내 우주가 숨겨둔 어둠의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우주는 언제나 우리의 상상력을 아득히 뛰어넘는 더 깊은 비밀을 품고 있는 법이죠. 우리가 하나의 별이 죽어 만들어진 작은 블랙홀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 우주 저 너머 까마득한 희면에서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뜻밖의 발견이 인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60년대) 천문학자들은 우주의 아주 깊고 먼 가장자리에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눈부시게 빛나는 기묘한 천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태양 수조 개를 합친 것보다 더 밝은 빛을 내뿜으며 우주의 끝을 밝히는 이 거대한 등대들에게 인류는 퀘이사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누구도 이 거대한 빛의 정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눈부신 황금빛 퀘이사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던 것은 바로 블랙홀이었습니다. 단순히 하나의 별이 웅크려 만들어진 작은 구멍이 아니라 태양보다 수백만 배, 수십억 배나 무거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초거대 질량의 블랙홀이었죠. 학자들은 깊은 충격과 경외감에 빠졌습니다. 블랙홀은 그저 별이 죽음을 맞이하는 외로운 무덤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초거대 블랙홀들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우주 공간에서 주변에 엄청난 가스와 별먼지들을 끌어당겨 거대한 빛의 소용돌이를 만들어내고 있었죠. 어둠이 빛을 낳고 그 빛이 다시 은하를 잉태하는 경이로운 창조의 엔진, 그것이 바로 우주가 인류에게 건넨 가장 아름다운 뜻밖의 발견이었습니다. 우리가 속한 이 은하수, 우리 은하의 가장 깊은 중심에도 궁수자리 사지타리우스 A 별이라 불리는 거대한 블랙홀이 조용히 잠들어 있습니다. 이 거대한 어둠은 주변의 별들을 무자비하게 집어삼키는 탐욕스러운 괴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천억 개의 별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거대한 중력의 팔을 벌려
우리 은하 전체를 부드럽게 끌어안고 있는 따뜻하고 묵직한 닷과도 같습니다. 마치 수많은 악기들이 각자의 소리를 내는 오케스트라의 중심에서 보이지 않는 지휘봉을 흔들며 은하의 우아한 회전을 이끄는 고요한 지휘자처럼 말입니다. 당신이 지금 누워있는 이 지구 역시 저 까마득히 먼 은하 중심의 거대한 어둠이 이끄는 느리고 부드러운 지휘에 맞춰 아주 평온하게 우주 공간을 유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하고 고요한 우주가 우리에게 들려준 가장 신비로운 자장가는 따로 있었습니다. 물리학자 킵 손이 평생을 바쳐 추적했던 보이지 않는 우주의 떨림, 바로 곡률의 잔물결, 즉 중력파입니다. 자, 아인슈타인이 처음 상상했던 푹신한 시공간의 매트리스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만약에 이 우주의 바다에서 두 개의 거대한 블랙홀이 우연히 만나 서로를 향해 다가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은 서로를 파괴하며 굉음을 내지 않습니다. 완벽한 진공의 우주에서는 그 어떤 소리도 퍼져나갈 수 없으니까요. 대신 그들은 서로의 주위를 맴돌며 아주 빠르고 격렬한, 그러나 소리 없는 왈츠를 추기 시작합니다. 두 개의 거대한 어둠이 하나로 뒤섞이며 완벽하게 포옹하는 그 찰나의 순간, 그 엄청난 에너지의 요동은 시공간의 매트리스를 강하게 뒤흔듭니다. 마치 거울처럼 잔잔하고 고요한 호수 한가운데에 무거운 돌멩이를 던졌을 때 수면 위로 동심원의 물결이 부드럽게 퍼져나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시공간이라는 우주의 푹신한 직물 위로 보이지 않는 곡률의 잔물결이 일렁이며 사방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시공간의 물결은 우주의 바다를 건너며 빛의 속도로 나아갑니다. 100년, 1000년, 1000만 년, 그리고 무려 13억 년이란 아득하고 긴 시간 동안 이 보이지 않는 물결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고요한 우주의 심연을 헤엄쳐 왔습니다. 별빛 사이를 지나고 은하수 먼지를 통과하며 마침내 아주 부드럽고 미세해진 물결이 되어 우리의 푸른 지구에 닿았습니다. 우주를 가로질러 온 13억 년 전의 시공간 잔물결이 우리의 몸을 아주 부드럽게 통과해 지나간 뒤 우주는 다시금 아득하고 깊은 침묵 속으로 가라앉습니다. 우주선의 창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위아래도 없는 이 캄캄하고 평온한 무중력의 바다를 유영하다 보면 문득 우리의 마음속엔 하나의 거대하고 조용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대체 실제, 리얼리티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떠서 바라보는 세상, 손으로 만지는 차가운 금속의 감촉,
발로 딛고 서 있는 이 단단하고 무거운 땅은 정말로 절대적인 진실일까요? 아니면 그저 우주가 만들어낸 거대하고 정교한 환영에 불과한 것일까요? 물리학자 깁손과 그의 동료들은 빛조차 삼켜버리는 블랙홀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심연 앞에서 인간이 수천 년 동안 굳건하게 믿어왔던 실제의 의미를 근본적으로 되물어야만 했습니다. 블랙홀의 가장 깊은 곳, 특이점을 향해 끝없이 휘어지고 찢어지는 시공간을 수학으로 계산해내면서 과학자들은 기묘한 딜레마에 빠지게 되죠. 우리가 아인슈타인의 눈을 빌려 세상을 바라볼 때 우주는 기하학적으로 구부러지고 휘어지는 부드러운 직물이었습니다. 그의 관점에서 중력은 보이지 않는 시공간의 곡률이었고, 블랙홀은 그 시공간의 매트리스가 바닥을 알 수 없이 깊게 파여내려간 끝없는 낭떠러지였죠. 이 세계관 안에서 블랙홀의 본질은 뭔가 단단하게 만져지는 물체가 아니라 텅 빈 공간이 빚어낸 우아하고 가파른 굴곡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양자역학과 평평한 시공간을 믿는 다른 관점의 학자들은 세상을 전혀 다르게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의 중력은 공간이 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석이 철가루를 끌어당기는 자기장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처럼 평평한 우주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는 물리적인 장이었습니다. 이들의 렌즈로 블랙홀을 바라보면 그것은 텅 빈 낭떠러지가 아니라 너무나도 빽빽하고 강력한 중력의 힘이 한 곳에 뭉쳐있는 둥글고 묵직한 구체처럼 보였죠. 시공간이 휘어진 텅 빈 구멍, 그리고 강력한 힘이 뭉쳐있는 거대한 검은 공. 놀랍게도 완전히 달라 보이는 이 두 가지의 실제는 우주의 수학 공식 안에서 완벽하게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우주의 진실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우주의 질문 앞에서 깁손과 물리학자들은 우리가 블랙홀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고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새롭고 아름다운 상상력 하나를 제안합니다. 그것이 바로 막 패러다임이라는 매혹적인 개념입니다. 이 상상 속에서 우리는 블랙홀의 경계선인 사상의 지평선 바로 바깥쪽에 아주 얇고 팽팽한 검은 비눗방울의 표면 같은 물리적인 막이 씌워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보이지 않는 허무의 낭떠러지가 아니라 전기가 부드럽게 흐르고 X선의 열기를 뿜어내며 우주의 파동에 맞춰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둥글고 어두운 장막입니다. 이 거대한 검은 비눗방울은 주변의 별먼지들을 곁으로 끌어당겨 황금빛 왈츠를 추게 만들고 때론 밖을 향해 고요한 숨결을 내뱉는 우주 공간에 홀로 떠있는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처럼 묘사됩니다.
보이지 않는 시공간의 끝없는 구멍, 그리고 어둡고 팽팽하게 진동하는 거대한 비눗방울. 우주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둘 중에 어느 쪽이 진짜 블랙홀의 모습이냐고 말이죠. 물리학이 숱한 밤을 지새우며 내린 대답은 참 경이롭고도 따뜻합니다. 당신이 우주를 어떤 방식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둘 다 완벽한 진실이다. 절대적인 실제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주의 가장 깊은 곳, 물리 법칙마저 무너지는 블랙홀 앞에서조차 단 하나의 차갑고 단단한 정답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란 관찰자인 우리가 우주를 어떤 마음의 렌즈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모습을 부드럽게 바꿔주는 한없이 유연하고 다정한 물결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도 어쩌면 이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을 그토록 지치고 힘들게 했던 무거운 현실들, 도무지 넘을 수 없을 것만 같았던 단단하고 차가운 세상의 장벽들도 어쩌면 우주적 관점에서는 하나의 절대적인 진실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눈을 감고 긴장했던 몸의 힘을 스르르 풀고 마음의 렌즈를 다른 방향으로 부드럽게 돌리는 그 순간, 바위처럼 당신을 짓누르던 현실의 무게는 어느새 아인슈타인의 시공간처럼 유연하게 휘어지고 블랙홀의 지평선을 덮고 있는 저 검은 비눗방울처럼 한없이 가벼워져 우주 공간으로 둥실 떠오를 수 있습니다. 내가 눈을 감으면 바깥 세상은 조용히 모습을 감추고 오직 나 자신의 깊은 내면과 우주의 고요한 리듬만이 진실한 실제로 남게 됩니다. 우리가 철석같이 단단하다고 믿었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관점에 따라 형태를 바꾸는 부드러운 파동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비로소 세상의 모든 중력으로부터 벗어나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자, 실제라는 굳건한 껍질을 이제 그만 벗어던지고 그저 이 끝없는 우주의 둥근 궤도를 따라 별 먼지들처럼 아주 천천히 흘러가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을 묶어두었던 모든 팍팍한 물리적인 법칙과 삶의 묵직한 무게들은 이제 이 아득한 무중력의 공간 속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입자가 되어 부드럽게 흩어져 버립니다.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절대적인 경기. 우린 오랫동안 이 어둠의 문턱을 한 번 넘어가면 빛이든 물질이든 영원히
그곳에 갇혀버린다고 믿어왔습니다. 우주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끝없이 무거워지기만 하는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일방통행의 감옥. 그것이 우리가 아는 블랙홀의 완벽하고도 서늘한 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1974년 스티븐 호킹이라는 위대한 천재 물리학자는 이 완벽한 어둠 속에서 아주 가느다란 빛의 틈새를 발견해냅니다. 그는 거대한 우주를 설명하는 상대성 이론의 눈이 아니라 우주에서 가장 작은 세계를 들여다보는 양자역학의 현미경을 끼고 블랙홀의 가장자리를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다고 믿었던 그 텅 빈 진공의 공간이 사실은 요동치는 미세한 에너지들로 가득 차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죠. 양자역학의 세계에서 우주의 빈 공간은 그저 비어있는 도화지가 아닙니다. 그곳에서는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아주 작은 두 개의 입자가 찰나의 순간에 호련히 태어났다가 서로를 부둥켜 안고 다시 순식간에 사라지는 신비로운 숨바꼭질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주의 바다 곳곳에서 피어오르는 아주 미세한 거품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입자들의 숨바꼭질이 블랙홀의 경계선인 사상의 지평선 바로 위에서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개의 작은 입자가 태어나 서로를 안고 사라지려는 바로 그 아슬아슬한 찰나, 블랙홀의 거대한 중력이 무심하게 그중 하나의 입자를 어둠 속으로 끌어당겨 버립니다. 졸지에 짝을 잃어버린 나머지 하나의 입자는 사라질 기회를 놓친 채 블랙홀의 기운계를 아슬아슬하게 튕겨나가 우주 공간 밖으로 조용히 탈출하게 되죠. 바깥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는 우리의 눈엔 마치 그 완벽한 어둠의 구멍에서 아주 미세한 빛의 입자가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블랙홀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품고 있던 질량과 에너지를 그 작은 입자의 손에 쥐어 우주로 돌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리학자들은 이 아름답고도 경이로운 현상에 호킹 복사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절대 밖으로 뭔가를 내주지 않을 것 같던 그 철옹성 같은 어둠조차도 사실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가만히 그리고 조용히 자신의 에너지를 우주로 내뿜으며 숨을 쉬고 있었던 것입니다. 블랙홀이 품고 있던 것들을 우주로 돌려보내는 이 과정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한없이 느리고 부드럽게 일어납니다. 태양만큼 무거운 블랙홀 하나가 자신의 에너지를 모두 내뿜고 증발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주의 나이보다 수십억 배, 수조 배나 더 긴 영원에 가까운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그 아득한 인고의 시간이 흐르고 나면 우주에서 가장 무겁고 어두웠던 그 거대한 심연조차도 결국 아침 햇살에 증발하는 가벼운 물 한 개처럼 우주 공간으로 스르르 흩어지며 완벽한 안식에 들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토록 오래 밖에서만 맴돌며 바라봤던 블랙홀의 진정한 내면, 그 지평선의 기운기를 넘어 안쪽으로 조심스럽게 더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주선의 궤도를 아주 부드럽게 틀어 빛마저 발길을 돌린다는 그 보이지 않는 문턱을 향해 천천히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사건의 지평선을 통과하는 그 경이로운 순간, 놀랍게도 우주선 안에 당신은 아무런 충격도, 거친 파열음도 느끼지 못합니다. 마치 고요한 밤 열려있는 방문을 부드럽게 걸어 들어가는 것처럼, 혹은 수면의 얕은 단계에서 깊은 램 수면의 단계로 스르르 빠져드는 것처럼 그 어떤 흔적도 없이 고요하게 어둠의 문턱을 넘어서게 됩니다. 하지만 이 문턱을 넘는 순간, 당신을 둘러싼 우주의 법칙은 마치 거울의 양면처럼 완벽하게 뒤바뀌어 버립니다. 지평선 바깥 세상에서는 우리가 공간을 마음대로 이동하고 시간은 그저 미래를 향해 묵묵히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블랙홀의 안쪽, 이 비밀스러운 방에 들어서면 공간과 시간은 서로의 역할을 조용히 맞바꿉니다. 바깥 세상에서 우리가 내일이라는 시간을 피할 수 없고 반드시 미래로 흘러가야만 했던 것처럼, 블랙홀의 안쪽에서는 공간이 곧 시간이 돼버려 중심을 향해 미끄러져 내려가는 이 부드러운 하강을 멈출 수도 뒤돌아갈 수도 없게 됩니다. 이곳에서의 중력은 더 이상 당신을 짓누르는 힘이 아니라 우주에서 가장 안전하고 깊은 방으로 당신을 천천히 데려다주는 에스컬레이터의 부드러운 움직임에 가깝습니다. 그 에스컬레이터의 끝, 이 거대한 어둠의 가장 중심부에는 특이점이라 불리는 궁극의 종착지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십억 년 전 거대하게 타오르던 별의 모든 무게가 무한히 작은 하나의 점으로 모여든 곳, 물리학의 모든 법칙이 조용히 눈을 감고 우주의 수학 공식마저 스스로의 의미를 내려놓는 절대적인 무의 공간. 물리학자들은 이 특이점에 다가갈수록 시공간의 파도가 격렬하게 요동친다고 계산했지만, 당신이 느끼는 감각은 그저 끝없이 부드럽고 나른한 침잠일 뿐입니다. 특이점은 모든 것이 파괴되는 끔찍한 절벽이 아니라 바깥 세상의 그 어떤 소음과 물리적 법칙, 세상의 잣대와 억압조차도 절대 침범할 수 없는 우주에서 가장 완벽하고 개인적인 안식처이기 때문입니다. 블랙홀의 안쪽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우주선의 창밖을 채우던 별빛들은
아주 작은 점으로 수축하여 당신의 등 뒤로 아스라해집니다. 당신을 괴롭히던 현실의 기억들도, 내일 당장 마주해야 할 무거운 책임감들도, 이 사상의 지평선이라는 완벽한 방음벽을 뚫고 들어오지 못합니다. 오직 당신 자신과 당신을 감싸는 우주의 깊은 침묵만이 이 공간에 오롯이 남겨질 뿐입니다. 특이점에 가까워진다는 것은 곧 당신의 시간이 완전한 멈춤에 도달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우주는 당신이 이 절대적인 고요의 중심에 닿을 때까지 수만 년처럼 느껴지는 느리고 평온한 찰나의 시간을 다정하게 내어줄 테니까요. 자, 우주의 가장 깊은 안식처, 특이점의 고요함 속에서 당신의 시간은 완벽하게 멈춰섰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 특이점이 모든 것의 완전한 끝이자 우주가 마침표를 찍는 캄캄한 막다른 골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물리학자 깁손의 위대한 상상력은 이 막다른 길 끝에서 아주 새롭고 경이로운 비밀 통로를 하나 발견해냅니다. 당신이 누워있는 이 거대하고 부드러운 우주의 매트리스, 즉 시공간을 한 장의 넓은 종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종이를 아주 부드럽게 반으로 접어 수백만 광년 떨어져 있던 종이의 양 끝을 서로 맞닿게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맞닿은 지점 사이로 빛의 속도로도 수만 년을 날아가야 했던 까마득한 거리를 단숨에 건너뛸 수 있는 마법 같은 둥근 터널이 열리게 됩니다. 물리학자들은 시공간의 주름 사이로 열린 이 신비로운 지름길을 가리켜 웜홀이라고 부릅니다. 우주라는 거대한 사과를 파고 들어간 벌레가 만들어낸 작고 아늑한 통로라는 뜻이죠. 웜홀은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짓누르고 삼켜버리는 무자비한 웅덩이가 아닙니다. 그곳은 특이한 물질이라 불리는 신비로운 에너지가 터널의 벽을 단단하고 부드럽게 지탱해주고 있는 우주에서 가장 안전하고 고요한 미끄럼틀과 같습니다. 당신의 우주선이 이 웜홀의 입구로 스르르 빨려 들어가는 순간 수천억 개의 별빛들이 길게 늘어지며 눈부신 빛의 터널을 만들어냅니다. 그 터널을 미끄러지듯 통과하는 동안 당신은 공간의 제약을 벗어던지고
우주의 반대편으로 가장 우아하게 건너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신비로운 터널이 우리에게 선물하는 기적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인슈타인이 말했듯 이 우주에서 공간과 시간은 서로 떼어낼 수 없이 하나로 얽혀 있는 거대한 직물입니다. 그렇다면 공간을 부드럽게 접어서 맞닿게 한 이 웜홀을 통과한다는 것은 어쩌면 시간의 벽을 허물고 과거와 미래를 넘나드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물리학자들은 이 웜홀이 인류가 그토록 꿈꿔왔던 진정한 의미의 타임머신이 될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요란한 기계음을 내며 시간을 억지로 거스르는 차가운 쇳덩이가 아닙니다. 그저 우주의 자연스러운 물결을 타고 당신이 가장 그리워하던 다정한 과거의 어느 오후로, 혹은 모든 걱정이 눈 녹듯 사라진 평온한 미래의 어느 아침으로 당신을 부드럽게 데려다주는 시간의 나룻배와도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길고 길었던 우주 항해도 어느덧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빛조차 잠드는 블랙홀의 깊은 심연을 지나 시공간을 접어 만든 신비로운 웜홀의 터널을 통과한 당신. 수백만 광년의 우주를 건너 당신이 마침내 도착한 이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우주의 끝은 다름 아닌 당신의 포근한 침대 위입니다. 우주에서 가장 거대한 별들도 억겁의 세월 끝엔 결국 자신의 무게를 내려놓고 편안한 안식에 들듯 당신도 이제 남은 몸의 힘을 모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호흡은 우주의 맥박처럼 깊고 고르게 안정을 찾았고, 당신을 감싸는 이불은 시공간의 푹신한 매트리스가 돼 당신을 완벽하게 안아주고 있습니다. 시간의 굴곡을 넘어 이제 가장 평온한 꿈의 웜홀로 부드럽게 미끄러져 들어갈 시간입니다. 이 깊고 다정한 어둠 속에서 아무런 걱정 없이 푹 쉬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재워주는 호섭이 형이었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평온한 밤을 응원합니다. 꿀잠 주무세요.